프리저 편에 이어 드래곤볼 Z의 최전성기를 이끈 셀 편. 근데 사실 셀 편이 연재되기 전의 드래곤볼은 상당한 위기였습니다. 프리저 편으로 이미 최정상에 올라섰고 여기서 드래곤볼 Z는 막을 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편집부에서 제발 새 에피소드 하나만 더 내주면 안 되냐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미 드래곤볼은 만화를 넘어 하나의 산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각종 캐릭터 사업, 애니메이션 사업, 만화책 판매 등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편집부에서는 어떻게든 토리야마의 은퇴를 막아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설득에 못 이겨 다시 펜을 든 토리야마였는데요. 사실 프리저 편을 그릴 때 그야말로 막판이란 분위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들의 전투력은 이미 수치로 표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빌런이었던 프리저는 3단 변신을 포함 악역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모습을 전부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신선한 소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죠. 그런 부담스러운 상태로 인조인간 셀 편이 시작되지만 모든 이들의 우려를 떨쳐버린 레전드 에피소드가 또 한 번 탄생합니다. 스토리는 손오공이 심장병이 생긴 탓에 베지터 위주로 흘러갑니다. 드디어 손오공에 이어 본인이 염원했던 초사이어인이 된 베지터는 새로운 적 인조인간들을 박살낼 준비를 하는데 미래에서 온 자신의 아들 트랭크스가 손오공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며 만류하지만 베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손오공을 넘어 우주 최강이 됐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くらえこいつがスーパーベジータのビッグバンアタックだ 그렇게 손오공이 심장병에서 회복하는 틈을 타 혼자서 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베지터, 인조인간 19호, 20호를 가볍게 제압하지만 이후 등장한 16, 17, 18호는 이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민간인을 전투용 로봇으로 개조한 이 인조인간들은 무한 동력 장치가 달려있어 전투력은 베지터보다 낮을지언정 체력이 무제한이었기 때문에 결국 베지터는 팔로들 킥을 당하며 패배하고 말죠. 베지터는 사이어인의 왕자라는 프라이드에 금이 가며 창피함, 분노 등의 감정이 뒤섞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또 혼자서 고독한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설의 초사이어인이 고작 사람을 개조한 인조인간 따위보다 약할 수 있나 싶지만 스토리 흐름상 상대가 무조건 베지터보다 강해야 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인조인간 셀편에서의 유일한 옥의 티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셀이라는 악당이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레드리본군의 닥터 게로가 만든 이 셀은 온 지구의 전사들의 세포를 때려박아 만들었기 때문에 오공의 에네르기파, 크리링의 태양권, 심지어 피콜로의 초재생 능력까지 못 쓰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력이 약했는데 17호와 18호를 흡수하면 본인의 진정한 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구인들의 기를 빨아먹으며 성장한 뒤 17호, 18호를 흡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소식을 들은 오공일행은 셀을 막기 위해 신의 궁전에 있는 정신과 시간의 방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정신과 시간의 방의 365일은 바깥 세상에서의 1일과 같았는데요. 말 그대로 시간을 당겨 써서 강해질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당 최대 2일밖에 들어갈 수 없고 인원 제한도 있기 때문에 베지터 트랭크스가 먼저 들어가고 이후 오공 오반이 들어가기로 하죠. 사실 베지터가 먼저 들어간 이유는 하루빨리 손오공을 넘고 혼자서 이 상황을 정리한 뒤 사이어인 왕자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걸림돌들을 빨리 치우고 손오공과 승부를 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하루 조금 넘게 수련한 베지터는 뒤이어 들어가는 손오공에게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대충 하고 나오란 식으로 말합니다. 그 사이 셀은 17호를 흡수해 2차 형태가 돼 있었고 이어서 18호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貴様ベジータ貴様がセルかあいつはベジータわざわざ何しに来たまさかこの私を倒しに来たつもりか倒しに来たんじゃない跡形もないほどバラバラにしてやるんだ私をバラバラに貴様があまりにバカバカしい発言に呆れるしかないなよーく見るがいいセル貴様のそのいやらしい薄ら笑いを消してやるぜ
본인 피셜 새로운 변신 초베지터를 선보이며 셀을 고양이 쥐잡듯이 갖고 놀던 베지터. 이제 셀을 없애버리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지만 잔머리를 굴리던 셀은 베지터의 사이어인의 본능을 끌어내기로 합니다. 이대로 끝나면 재미있겠냐며 내가 18호를 흡수하면 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셀. 결국 베지터는 셀이 18호를 흡수하는 걸 허락해버렸고 이를 트랭크스가 막으려 하지만 베지터는 자기 아들까지 패버리며 셀이 완전체가 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장면은 베지터의 엄청난 트롤짓이라 알려져 있는 장면인데 사실 오공도 프리저와 싸울 때 비슷한 행동을 했죠. 프리저가 풀파워가 될 때까지 기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즉 계속해서 강한 상대를 만나고 싶은 사이어인의 태생적 욕망을 드러낸 것일 뿐 굳이 욕먹을 일은 아니었는데요. 욕먹을 일이라면 부르마가 만들어준 인조인간 긴급정지 장치가 있음에도 18호를 파괴하지 않은 크리링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しまった目がやめろ18号くそいよいよ完全体に変身か。今度こそがっかりさせるなよ。그렇게 셀은 완전체가 되었고 베지터는 아직 자기가 우위에 있는 것 마냥 떠들어댔지만 사실 초베지터라고 해봤자 일반 초사이어인에서 힘과 근육만 잔뜩 키운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체가 돼버린 셀을 막을 수 없었는데요. 곧장 힘의 차이가 드러났고 결국 또 한 번 3분 베지터 해버리고 맙니다. 오공은 현재 수련 중이라 더 이상 셀을 막을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지구에 종말이 오나 싶었는데 그런데 셀이 워낙 여러 종류의 세포를 때려 넣은 잡종이었고 그중 사이어인의 세포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베지터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베지터가 단기간에 이룬 파워업이 흥미롭다며 제트전사들에게 열흘의 시간을 줄 테니 강해져서 돌아오라 말하죠. 자신의 멍청한 판단으로 이 사단을 내고 말았지만 다시는 없을 기회를 얻은 베지터는 오공과 오반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나오자 트랭크스를 데리고 하루 동안 다시 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순호공이 말하길 본인은 더 이상 단련해봤자 의미 없고 너희는 아직 단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대놓고 디스해버립니다. 실력도 베지터보다 상당히 위에 있다며 베지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식으로 말한 것이죠. 베지터는 순호공을 라이벌로 생각했지만 없는 사람 취급을 받자 결국 열등감이 폭발. 순호공은 느긋한 휴가를 떠났지만 베지터는 남은 시간 동안 미친듯이 수련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열흘이 금세 지나갔고 마침내 셀게임 당일이 오고야 말죠. お揃いでようこそ。全員空を飛んできましたよね。時間だ。ドイツからでもいい。さっさと出ろ。当然格闘技世界チャンピオンの俺だ。はあずりゃうるさい。さあ早くセルゲームを始めるぞ。ミスターサタン、なんで負けてしまったのですか。ああ、足を踏み外してしまっただけだ。ちょっと休憩したら本気でやってやる。あいつまだレベルの違いに気づいてないのか。バカの世界チャンピオンだ。ドイツからやるんだ。じゃあオラからやらしてもらおうかな。ほう。一番の楽しみは最後に取っておきたかったのだがな。来い。 오공과 셀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넋을 놓아버린 제트전사들, 특히 베지터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오공보다 2배 긴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오공이 본인보다 훨씬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이젠 열등감이고 뭐고 순호공이 셀을 잡아내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싸움을 포기하는 오공, 이대로 싸워봤자 본인이 패배할 게 뻔하다며 다음 주자로 뜬금없이 순오반을 지목합니다. 오공이 말하길 현재 오반이 나보다 강하며 내면에 숨겨진 힘까지 감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반이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죠.
あれがご飯か。あのおとなしいご飯か。あのガキ、どうやってあれほどの巨大な戦闘力を。そんなバカな。 그렇게 오반 대 셀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오궁의 말이 허풍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오궁보다 더 잘 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오반도 싸움을 포기합니다. 사실 자기는 싸우는 게 싫고 셀을 죽이는 것도 싫다 말하는데 셀은 본인을 죽이기 싫다는 건방진 오반의 태도를 보고 오궁이 말한 그 내면의 힘을 봐야 직성이 풀리겠다 선언. 셀 주니어를 이용해 남은 전사들을 괴롭히고 오반을 자극합니다. 이때 이런 난잡한 상황 속에서 지구의 영웅 미스터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引き上げる前に俺をあの子供のところに持って行ってくれ。頼む。地球のためだ。よし、やってやる。ミスターサタン、やめた方がいい。殺されますぞ。やかましい。名前も知らない奴らが戦っているんだ。チャンピオンがこのまま逃げたんじゃいい笑いもんだぜ。近くまで持っていけばいいだけだろう。ああ、すまん。行くぞ。さあ。16号。孫悟飯。正しいことのために戦うことは罪ではない。精神を怒りのまま自由に解放してやれ。気持ちはわかるがもう我慢することはない。俺の好きだった自然や動物たちを守ってやってくれ。頼んだぞ。余計なお世話だ。出来損ないめ。かばった。覚醒の孫悟飯、放て親子カメハメハ。許さないぞお前たち。あれがご飯の真の力。まさかこの私を倒せると思っているんじゃないだろうな。倒せるさ。あ、18号だ。18号を吐き出した。戻った。完全体じゃなくなった。つまらない。それじゃお前も終わりだな。許
さん、許さない何をするつもりだ。まずい。貴様らはもう終わりだ。あと1分で俺は自爆する。俺も死ぬが貴様らも全部死ぬ。地球ごと全部だ。何？なんだと？自爆？そうはさせるか。おっと、この俺に衝撃を与えればその瞬間に爆発するぞ。あと30秒だ。くそ。どうすんだよ。なんとかしないと。ダメだ。もうどうしようもない。あと10秒。やっぱどう考えてもこれしか地球が助かる道は思い浮かばなかった。悟空、お前まさか。バイバイみんな。ここまでよくやったな、ご飯。すごかったぞ。お父さん。母さんにすまねえって言っといてくれ。悪いかよ様、ここしかなかったんだ。消えた。孫悟空の木が。ご飯。どこに行ったんだ、セロは。終わったな。お前と悟空が終わらせたんだ。頑張ったな、ご飯。でもお父さんは。悟空は満足そうな顔をして死んでいった。お前の成長が嬉しかったんだ。さあ、もう帰ろう、ご飯。この木は。当たったのはトランクスか。なぜ私が生きているのか驚いているようだな。いいだろう、教えてやる。私の中には小さな塊がある。その塊が破壊されない限りこの体は再生され続けるのだ。再生された時、この体はただの完全体ではなく孫悟飯のようにはるかにパワーアップしていた。これはおそらく生死の狭間から救われた時大きく力を上げるというサイヤ人の細胞がそうさせたのだろう。それに私は孫悟空の瞬間移動も学習できた。つまりより完璧になって帰ってくることができたのだ。孫悟空は私を倒すどころかいろいろプレゼントしてしまったようだな。貴様、よくもトランクス。くそー。
何が惑星ベジータの王子だ。次は貴様だ、孫悟飯。消えたらベジータ。お遊びはもう終わりだ。地球ごと消えてなくなれ。どうだ、地球どころか太陽系すべてが吹き飛ぶほどの気力だぞ。ごめんなさい、お父さん。みんな、僕にはセルを倒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お父さん、みんなの敵を取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本当にごめんなさい。ご飯諦めるなんてねえだろ。お父さん、おめえもセルみてえに思いっきりカメハメハをぶちかましてやれ。そうすりゃ必ず勝てるさ、絶対だ。だけど今の僕は片方の腕しか使えないし、気だってもう半分以下に。大丈夫、勝てる。自分の力を信じろ、ご飯。おめえの力の全部を出し切って爆発させんだ。最後に見せてくれよ、俺たち二人で作った力を。はい。さらばだ、孫悟飯。今だ。そんなバカな。やりやがった、あいつ。ついにやったな、ご飯。 셀편은 분명 프리저편에 비해 전개가 엉성했어도 마지막 셀과의 전투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 이유는 희망과 절망 사이가 한 끗 차이로 오가는 줄다리기식의 구성으로 독자들을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했기 때문이죠. 처음엔 손오공이 셀과 비등하게 싸우면서 독자들에게 할만한 싸움이란 인식을 심어줬다가 뜬금없이 오공이 포기하며 첫 위기가 찾아왔고, 그런데 지금까지 패급이었던 오반이 오공보다 더 잘 싸우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런 오반마저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싸움을 포기해버렸고,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자 셀이 난동을 부리며 더 큰 위기를 맞이했다가 오반이 초사이어인 2가 되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고, 그럼에도 오반이 오만방자한 행동을 했다가 지구가 통째로 날아갈 엄청난 위기에 처하고, 그걸 손오공의 희생으로 막아내 드디어 셀을 물리쳤나 싶었지만 셀이 극악의 확률을 뚫고 살아 돌아와 버리고, 그렇게 에네르기파 대결에서 패배하나 싶었지만 죽은 손오공과 산 베지터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드래곤볼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부자 에네르기파로 셀을 마무리 지으며 최악부터
생각보다 더 최악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극적인 승리로 독자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주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베지터입니다. 자신이 넘어야 될 대상인 카카로트가 본인을 포함한 모두를 살리기 위해 죽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오공을 이기겠다는 신념만 갖고 살아온 베지터는 인생의 목표가 사라져버리니 그제서야 아무 쓸모없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본인도 어떻게든 도움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으로 셀을 방해하는 것인데 매번 적들과 싸울 때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죽기보다 못한 수치라 외쳤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베지터의 행동은 본인이 강조하던 자존심이 처참히 짓밟혔다는 것을 반증한 행동이고 결국 마지막엔 은퇴를 선언할 정도로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 덕분에 더욱 명장면이 된 부자 에네르기파를 보기 위해서라도 경쟁할 가치가 충분한 레전드 에피소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